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떡부터 직접 만든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국가기술 자격증 떡제조 기능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떡을 우리나라 전통 음식 떡볶이와 퓨전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시험 과제는 홍설기떡, 부꾸미, 송편, 새머리떡, 무지개떡, 경담, 백편, 인절미, 흑임자시루떡, 바람떡, 킴파시루떡, 대추단자까지 총 12가지의 떡을 모두 다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떡 종류별로 각기 다른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방대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떡 사 먹을 때마다 내가 단돈 3-4천 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다니 하고 세상 모든 떡집 사장님들께 새삼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떡볶이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격증에 도전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머리가 다른 쪽으로 새더라고요. 저의 이 N적 상상력이 이 모든 전통떡들을 어떻게 떡볶이로 만들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홍설기 떡볶이, 부꾸미 떡볶이, 바람 떡볶이, 로제 떡볶이, 무지개떡 등등 너무 재밌고 맛있는 떡볶이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상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실현해보려고 하는데, 떡을 만들려면 당연히 쌀가루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으로 만들 메뉴는 찹쌀가루를 사용할 거고, 이 찹쌀가루로 만들 떡은 바로 경단입니다. 원래 경단은 이렇게 조그만 찹쌀떡에 콩가루나 다양한 고물을 묻혀서 만드는데, 제가 상상하는 경단 떡볶이는 떡에 떡볶이 맛을 가미한 뒤에 치즈가루를 더해 치즈 떡볶이 경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적당량 찹쌀가루를 계량해주고 소금은 100분의 1의 양을 넣어서 간을 더해줍니다. 저는 찹쌀가루 200g을 넣어줬기 때문에 소금 2g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떡 자체를 떡볶이 맛으로 표현하기 위해 떡볶이 분말을 더한 뒤 이제 물을 넣어 반죽을 할 건데, 경단은 뜨거운 물을 넣어 밑반죽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차가운 물을 넣는 건 날반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찹쌀가루가 맵쌀가루보다 물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씩 넣으며 물량을 조절해 가야 합니다. 저는 반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갛지 않고 맛을 봐도 약간 밍밍한 느낌이 들어 분말스프를 더 넣어줬어요. 계속 물 넣고 반죽하고 물 넣고 반죽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떡 반죽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봉지에 넣고 잠깐 숙성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음 떡을 준비해 볼 건데, 두 번째 저의 N적 상상력을 발휘한 떡볶이는 바로 바람떡을 만들어 소를 치즈로 가득 채워 치즈바람 떡볶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메뉴가 기본 가래떡 떡볶이거든요. 평소 가래떡 떡볶이 먹을 때 보통 사 먹거나 공장 가서 기계로 뽑은 떡이나 먹어봤지, 떡볶이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꼭 해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바람떡이나 가래떡이나 만드는 공정이 비슷해서 두 개는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맵쌀가루를 넉넉하게 넣고 쌀가루의 100분의 1 양만큼 소금 계량을 해주고 이제 물을 주어 떡의 수분량을 조절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떡 만들 때 이 물 주는 단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정해진 게 아예 없어서 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량이 딱 10ml만 달라져도 떡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아무튼 물을 다 주었으면 이제 젖은 면포에 쌀가루를 얹어 쪄주겠습니다. 그동안 다시 경단 떡볶이로 돌아와서 이제 이 반죽을 동일한 양으로 각각 나눠 동글동글하게 성형을 해줄 건데요. 나머지도 이렇게 모양을 다 잡아주었으면 이제 끓는 물에 삶아주면 돼요. 약 2분 30초 정도 삶다 보면 경단이 이렇게 동동 떠오르거든요. 여기서 바로 꺼내면 안 되고 한 3-40초 정도 더 끓여준 뒤 건져서 찬물에 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접시에 집에 굴러다니던 이런 치즈 시즈닝 가루를 뿌려놓고 경단에 넣어 돌돌돌돌 잘 굴려가며 고르게 묻혀준 뒤 마무리로 파마산 가루까지 톡톡톡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쭉 늘려보면 너무 쫀득쫀득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도 정말 맛있었는데, 쫀득한 찹쌀떡에서 느껴지는 매콤한 떡볶이 맛과 입안 가득 짜릿한 시즈닝 조합이 최고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퓨전 한정식집에서 마지막 디저트 메뉴로 내줘도 손색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비주얼과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이에 맵쌀 반죽도 다 쪄져서 한번 열어봤는데 딱 봐도 너무 잘 됐더라고요. 이제 이 반죽을 손으로 칠 때 손반죽을 해줄 건데, 이렇게 알알이 흩어져 있어서 과연 이게 떡이 될까 싶으시겠지만 계속 쪼물딱쪼물딱 소나기 힘을 사용해 치대주면 이렇게 떡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살짝 떼먹어봤더니 간도 딱이고 찰기도 딱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바람떡을 만들어 볼 건데, 적당량만 떼어와서 밀대로 밀어 원하는 두께로 만들어준 뒤 스트링 치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람떡 틀로 찍어주면 짠! 이렇게 반달 모양의 예쁜 치즈 바람떡이 완성되었어요. 참고로 이미 떡이 다 익은 상태라서 지금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는 이걸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몇 개 더 만들어줬고요. 이제 나머지 떡 반죽으로는 가래떡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완성된 떡이라서 모양만 만들어주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 상상으로는 엄청 긴 떡을 만들어 2m 가래떡이라는 컨셉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떡이 아니라 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던 찰나 이 얇은 부분만 톡 떼어내 꼬아주면 꽈배기 떡이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고 아이디어 기발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반죽들을 잘 반죽하여 다듬어준 뒤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면 대왕떡 하나를 완성
완성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짜투리들은 버리냐? 절대 아니죠. 다시 잘 뭉쳐서 스트링 치즈 통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통모차 치즈떡까지 알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떡 사이즈가 궁금하실까봐 일반 사이즈의 밀떡 한 개를 가져와 봤는데 부피를 재보니까 일반 떡의 약 32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상보다 더 크죠? 물론 예전에 만들었던 대왕 떡볶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 가래떡 떡볶이인 만큼 고추장과 아까 남은 떡볶이 분말 스프를 더해 고추장 베이스의 꾸덕 달달한 떡볶이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32배 사이즈의 쌀떡도 자랑 한번 해준 뒤에 넣어주고 치즈떡, 꽈배기떡, 치즈바람떡까지 다 넣고 잘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마무리로 양념까지 촥 부어주면 비주얼 진짜 끝장나죠. 그리고 치즈 굽기 전에 치즈떡 속부터 한번 확인한 뒤 한 입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로 진심으로 그동안 먹었던 치즈떡 중 넘버원이더라고요. 개눈 감추듯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건 치즈 바람떡 단면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먹은 치즈떡이 인생 넘버원 치즈떡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찐이었어요. 이건 현장 리액션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치즈 바람떡 이름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꽈배기 떡볶이, 제가 오늘 치즈떡만 먹었지 떡 본연 그 자체로 먹는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와, 살기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꽈배기가 꼬아지면서 생긴 틈 사이까지 양념이 쏙 들어가서 쌀떡볶이 끝판왕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특허내야 되나 싶은 정도예요. 그리고 대왕떡은 마레모에 고상하게 나이프로 썰어낸 단면부터 확인해봤더니 순백 그 자체 눈으로도 느껴지는 쫀쫀한 밀도와 탄력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맛 역시 제가 상상하던 부드럽고 말랑쫀득한 쌀떡 그 자체였습니다. 간단한 가래떡보다는 치즈 마냥 부드럽게 쩍쩍 늘어나는 식감이고요. 사실 시판용 밀떡도 몇 알 같이 넣었는데 밀떡에는 손도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양념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피디님과 같이 퍼먹다 보니까 떡볶이 한 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이렇게 떡볶이에 열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이다 먹고 갈래요?